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은 더 늙은 후에, 더 나이 든 후에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며 기운 빠져서 앉아있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서럽게 살지 않도록 뭐라도 하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대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지 않는 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지 않는 법. 첫 번째, 자식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소설의 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은퇴를 한 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은둔형 노인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는 며칠째 깊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서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부패한 시신의 추한 모습으로 아들을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어느 날 그는 집 밖을 나서 대형 냉장고와 함께 사람 하나가 좋게 들어가고도 남을 크고 든든한 비닐봉투를 샀습니다. 노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숨을 거두려는 마지막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비닐봉투 속으로 몸을 넣고 대형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숨을 거두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계획이지만 고독사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심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함께 떠나지 않는 한 둘 중 한 사람은 무조건 혼자 살게 됩니다. 자식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의지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힘겹고 본인은 서럽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정서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묻는 네트워크 안에 있게 되니 소설의 주인공처럼 고독사에 대한 괜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식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 서러울 일도 없습니다. 인생 말년에 서럽지 않게 사는 법. 두 번째,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변호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는 노인분들 중 상당수가 세금인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기려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보험을 들어 수령인을 자식으로 지정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분들을 상담해보니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평생 돈 모으기는 잘했을지는 몰라도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깝다 여기면서 계속 모으고 불려나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생을 위해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겨줬다가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며 방법이 없겠냐고 찾아오는 분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서럽지 않으려면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고 불린 재산으로 좀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말년에 서럽지 않게 사는 법. 세 번째, 마지막. 아프면 무조건 서러워진다.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입에 물고 산 친구가 있습니다. 말술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두주불사형으로 술도 엄청 그리고 자주 마셨습니다. 철없을 때야 이런 게 사내다움을 드러내는 것이긴 했지만 중년이 넘어서도 이런 생활을 계속했다는 데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만 술, 담배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늘 이 친구가 하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야, 나 사는데 미련 없다. 그냥 굵고 짧게 살 거야. 그냥 너나 잘해. 이러던 친구는 50대 중반 중풍으로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와서 한참을 입원했다가 지금은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뜻대로 굵고 짧게 살 수도 없었고 이대로라면 가족들을 생고생시키면서 가늘고 길게 반신불수로 살아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얼마 전 이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재활병원에는 몇 발자국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날을 삶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하루에 4-5시간씩 재활운동하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지금과 같은 독한 마음으로 술, 담배를 일찍 끊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면서 자신의 건강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서럽다고도 했습니다. 50대 후반 나이에 80대 노인처럼 보이는 외모가 서럽고 앞으로 장애자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 서럽고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피곤해하는 모습을 언뜻 보게 될 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자신의 처지가 너무 서럽고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감기 하나 걸려서 눕게 되더라도 서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무슨 깊은 인생 철학이라도 있느냐, 굵고 짧게 산다고 핑계대지 말고 초라하고 서러운 인생 말년을 살고 싶지 않다면 생활 습관부터 바로 뜯어 고치고 열심히 운동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듯이 인생 또한 결말이 좋아야 아름다운 법입니다.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식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말년 서럽지 않고 훈훈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